이거 뭐 초입부터 엄청 막히네요. 원래 여기가 이렇게 막히는 곳이 아닌데 아침에 웬 차들이 이렇게 많은지. 도로는 1차로인데 옆에 주차장으로 빠지는 차량이 많아서 자꾸 도로가 정체되네요. 요즘은 민원인이 점점 많아지는 게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보면서 틈틈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버겁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롭게 구상 중인 출생부터 사망까지라는 문자 서비스를 발표해야 하는데 공무원 인생 5년차라 그런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꺼려집니다. 그래도 나름 살면서 발표를 많이 해본 경험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발표를 할 정도면 뭔가 제 노력이 그래도 꽤 들어간 건데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자꾸 이제 고생한 일을 발표 자료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디지털 민원실 블로그를 발표할 때 생각해보면 핵심은 민원 안내를 블로그로 안내하는 것이거든요. QR코드 연동, 홍보, 시스템 구축, 포스팅 내역, 포스터 게시, 조회수 달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만들다 보면 이게 고생한 세월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거기 넣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발표 자료가 조금씩 보기 좋아지다가 갑자기 산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5분 동안 발표해서 사람들에게 제 사업명과 어떤 사업이고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거 설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찹니다. 발표도 결국 설득이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많은데 저는 경험상 3가지만 생각을 해요. 발표 내용이 이해가 잘 가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두드러지는가, 발표 내용에 스토리가 녹아있는가. 이 3가지를 자료에 잘 녹이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자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발표를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약간 질문할 필요가 없는 발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잘 되고 메시지 확실하고 스토리에 공감되면 게임 끝이다 이겁니다. 이번 발표는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해요. 총 11팀이 참가하는데 발표 5분, 질의 2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 팀당 못해도 7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11팀이면 77분이에요. 이동 및 준비 시간까지 해서 팀당 거의 한 3분 정도면은 거의 2시간 가까이 앉아서 발표만 듣는 건데 이거는 거의 고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내용을 꽉 채우기보다는 최대한 비워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고요. 저도 남이 얘기할 때 요지부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기승전결로 서사부터 얘기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렇게 발표하면 최소한 발표를 못해서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출장 갑니다. 일하다가 잠깐 벗어나서 바람 쐬면서 슬슬 천천히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별로 찍을 거 없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부 결제 받고 첨삭하고 업무적으로 이거 다 마무리하고 발표 자료 뭐 선정돼가지고 발표하러 가요. 혁신 창안 경진대회인가 아무튼 뭐 정책 제안 이런 거예요.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죠. 바쁜데 뭐 일을 제쳐두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오늘까지가 기한이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PPT는 하루 이틀 내에 만들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사실 참 안 좋게 나오고 충분한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좀 만들어야 좀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는데 이번에 만든 거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좀 자기 전에 고민을 하다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출장 갔다 와서 조금 스포트를 올려야겠네요. 오늘 출생신고를 하러 왔는데 이 신고인인 아버님 주민번호로 신고를 해도 조회가 안 된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읍사무소에 물어봤는데 관할지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출생신고는 전국에서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통보가 돼서 거기서 하는 거라고 해서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고인인 아버지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 밑으로 아이를 신고하는 거더라고요. 어머니가 신고인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 해서 안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청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말하면서도 뭔가 싶은데 어떤 거는 관계 확인 후에 진행을 하고 어떤 거는 관계 확인 없이 서류상 진행하고 이게 너무 서류마다 등록하는 것마다 발급 기준이 제각각이고 상황도 다 제각각이니까 이걸 제가 외워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민원인한테도 죄송하고 저도 짜증나서 힘이 들고 업무를 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숫자 하나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엉뚱한 서류가 발급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해요. 뭐 실수를 인정 후 잘못된 부분을 즉각 수정한다. 신속한 대응과 사과를 한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뭐 다 좋은 얘기인데 현실은 좀 다르긴 해요. 실제로 발급이 잘못되거나 등록이 잘못됐을 때 제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민원인 앞에서 당황하지 말아야 해요. 뭐 잘못 등록했으면 수정하면 되고 잘못 발급했으면 재발급하면 돼요. 뭐 엄청 큰 잘못한 것처럼 막 쩔쩔매고 있으면 앞에 있는 민원인도 뭐 잘못된 건가 싶어서 불안해하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냥 다시 발급하거나 다시 등록하면 되는데 이게 돌리는 과정이 까다로운 거지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두 번째로 굳이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류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데 괜히 뭐가 어떻고 뭐 등록이 잘못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불안해하세요. 그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거나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따뜻한 녹차 한 잔 드리면서 잠시 마시면서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서류를 드릴 때 그냥 안 드리고 대봉투랑 좀 같이 드려요. 이게 별게 아니긴 한데 보통 서류 발급하러 오시면 서류만 딸랑 들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가방에 넣어도 구겨지고 하기 때문에 대봉투를 같이 드리면 담아가기도 편하고 약간 고마운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서류를 떼러갔다가 제가 봉투랑 같이 받았을 때 괜히 저를 더 챙겨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사실 화내시거나 큰 소리 나는 민원은 그냥 뭘 하든지 그런 민원이었다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친절 민원, 안내 요령 뭐 이렇게 좋은 말로 막 주구장창 써놔도 어차피 주기적으로 욕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실수는 누구나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장통일 뿐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원래 좋은 편이 아닌데 나이까지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해야 할 일이나 일정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무원 되니까 사실 긴장할 일도 없고 마음 편안하게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기억력이 더 감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